낙양의 소란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인적이 끊긴 천마산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섰습니다. 험준한 산새와 맹수들 때문에 약초꾼들조차 발길을 끄는 금지의 땅. 하지만 이안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소년의 몸은 잊혀진 귀향길을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짙은 안개 속에서 기이한 감각이 이안을 휘감았습니다. 이곳 낯설지가 않아요. 이안이 이끼 낀 거대한 바위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천안을 통해 바위 너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10년 전 자신의 작은 손자국과 웃음소리의 파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행복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안개를 뚫고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목객은 앞서가는 소년의 등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길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년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진실의 무게를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기억하느냐? 네가 돌아가야 할 곳을. 목객의 나직한 물음에 이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파른 절벽길을 돌아서자 숲이 거짓말처럼 갈라지며 거대한 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거대한 산장의 잔해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한때 무림을 호령했던 혈검 산장이었습니다. 입구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현판에는 누군가 일부러 훼손한 듯 칼자국이 난무한 혈검이라는 두 글자가 간신히 남아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날 멈춰버린 시간. 무성한 잡초와 정막만이 이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안의 발이 멈춰섰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집은 이제 거대한 무덤이 되어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반쯤 부서진 대문을 넘어서자 잿빛으로 변해버린 연무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 명의 문도들이 기합을 지르며 검을 휘두르던 곳. 하지만 지금은 이름 모를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 그날의 함성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안은 홀린 듯 연무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밑에 채이는 기와 조각 하나, 검게 그을린 기둥 하나까지 모든 것이 나치기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가 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안의 손이 앙상하게 남은 훈련용 목인형을 스치듯 만졌습니다. 나무의 거친 질감이 손끝에 닿자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따뜻했던 온기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온기는 곧 서늘한 살기로 바뀌었습니다. 본체로 향하는 돌계단 곳곳에는 깊게 파인 검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단순한 훼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가문 사람들의 처절한 저항이자 그들을 무참히 베어넘긴 침입자들의 잔인한 기록이었습니다. 이안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닫혀있던 천안이 의지와 상관없이 열리며 10년 전 그날 밤의 환영을 불러냈습니다. 붉은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사람들,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휘두르는 차가운 칼날. 안 돼! 이안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한 고통이 되어 소년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비틀거리는 이안의 어깨를 잡아준 것은 묵객이었습니다. 똑똑히 보거라. 외면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묵객의 단호한 목소리가 이안을 현실로 붙잡아 두었습니다. 소년은 눈물을 닦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마주해야 할 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닌 구체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본체를 향하는 돌계단 끝자락. 닫아버린 기둥 아래에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사가버린 뼈조각과 반쯤 흙에 묻힌 녹슨 검. 잡초 속에 덩그러니 놓인 그것은 그저 흔한 전쟁의 잔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안의 발걸음은 자석에 이끌리듯 그곳에서 멈춰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을 집어들자 검자루 끝에 매달린 낡은 붉은색 놀이기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이안의 기억 속에서 환한 미소를 짓던 한 사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이안을 무등 태워주며 도련님은 제가 목숨을 바쳐 지킬 겁니다 라고 맹세했던 호위대장 무영 아자씨였습니다. 유해의 자세는 기이했습니다. 본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체를 등지고 계단 아래를 향해 검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등 뒤로 도망치는 어린 주군을 위해 홀로 수십 명의 적을 막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전 불길 속에서 이안을 밀쳐내며 외쳤던 그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뛰십시오. 도련님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안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왔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본물처럼 터졌습니다. 소녀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충직했던 신하의 백골을 끌어안은 채 우열했습니다. 묵직은 소년의 어깨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허리를 굽혀 이름 없는 영웅의 유해 앞에 예를 갖추었습니다. 훌륭한 무인이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라. 묵객의 말은 위로가 아닌 다짐이었습니다. 이안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습니다. 슬픔은 이제 명확한 분노가 되어 소년의 눈동자를 더욱 푸르게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충복의 유해를 뒤로 하고 이안은 산장의 가장 깊숙한 곳인 장서각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수만 관의 비급과 서책이 꽂혀있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불에 타 검게 그을린 책장들과 찢겨나간 종이들만이 바람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분명 이곳 어딘가 있다고 했어요. 이안은 눈을 감고 천안을 개방했습니다. 폐허가 된 현실의 풍경 위로 푸른색 기의 흐름이 덧입혀졌습니다. 무너진 기둥, 깨진 기와 사이를 흐르던 기운들이 바닥의 특정 지점에서 기이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침입자들은 결코 볼 수 없었던 오직 혈검문의 핏줄에게만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이안이 멈춰선 곳은 서재 중앙에 태극 문양이 새겨진 낡은 석판 위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돌이었으나 이안의 눈에는 그 아래 복잡하게 얽힌 붉은색 봉인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피가 필요해. 이안은 주저없이 품에서 녹슨 단검을 꺼내 자신의 손바닥을 그었습니다. 뚝뚝 선열이 석판의 틈새로 스며들자 죽어있던 문양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구구구궁 묵직한 진동과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10년의 침묵을 깨고 석판이 서서히 갈라지며 지하로 이어지는 어두운 계단이 입을 벌렸습니다. 그 누구도 찾지 못한 문을 네가 열었구나. 뒤에서 지켜보던 묵객이 나직이 감탄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안이 진정한 혈검문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첫 번째 의식이었습니다. 소녀는 횃불을 들어 어둠을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가문의 진짜 유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밀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묵객이 밝힌 횃불이 어둠을 밀어내자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제단이 드러났습니다. 그 위에는 붉은 오칠을 한 낡은 함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이안의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핏줄이 당기는 듯한 강렬한 이끌림이었습니다. 이안이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자 그 안에는 붉은 비단에 쌓인 두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문의 절기인 무영 혈검보, 그리고 그 위에 놓인 것은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한 한 장의 서신이었습니다. 이안아,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 순간 이안의 귓가에 아버지의 다정하고도 굵은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안이 글자에 담긴 아버지의 잔류 사념을 읽어낸 것입니다. 편지에는 1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마교라 부르지만 진실은 다르다. 5대 건파의 위선자들, 그들이 우리의 힘 천안을 탐내어 흑양문을 사주했단다.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가문을 멸망시킨 것은 사파인 흑양문이었지만 그 뒤에서 칼자루를 쥐고 흔든 것은 강호의 정의를 자처하던 명문 정파들이었던 것입니다. 복수의 눈이 멀어 괴물이 되지는 말거라. 허나 가문의 명예는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은 떨림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비급 무영 혈검보가 이안의 눈물과 반응하듯 붉은 빛을 내뿜으며 소년의 손바닥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봉인이 풀린 것입니다. 무영 혈검보의 붉은 기운이 이안의 혈맥을 타고 거칠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가문 사람들의 원한과 피의 기억이었습니다. 으아! 이안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소년의 이성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분노에 먹히면 미놈은 그저 살인귀가 될 뿐이다. 묵객이 다급하게 이안의 등을 내리치며 내공을 주입했습니다. 차가운 청심결의 기온이 뜨거운 혈기를 간신히 억누르자 이안의 거친 호흡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눈동자는 이미 예전의 맑은 빛을 잃고 서늘한 핏빛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하 밀실의 입구 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훌륭하군.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소름 끼치는 목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황금 가면을 쓴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2부 객잔에서 마주쳤던 그자, 흑양문의 부주였습니다. 우리가 왜 너를 여기까지 살려보냈는지 아느냐? 혈검문의 봉인은 오직 그 핏줄만이 풀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함정이었습니다. 흑양문엄 이안을 추격한 것이 아니라 그가 비급을 찾아낼 때까지 모리사냥을 하듯 유도한 것입니다. 이안의 손에 들린 비급을 바라보는 황금 가면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책을 넘기고 편히 쉬거라. 황금 가면의 신호와 함께 산장 밖에서 수백 개의 횃불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지하 밀실의 작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불빛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흑양문의 병력으로 뒤덮였습니다. 완벽한 포위,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이 책을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황금 가면의 제안은 달콤했으나 그 뒤에 숨겨진 살기는 섬뜩했습니다. 이안은 붉게 빛나는 비급을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풀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밖에서 타오르는 수백 개의 횃불이 독사처럼 지하 밀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묵객이 이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낡은 백색 장포가 내공의 파동으로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안, 저쪽 벽을 보거라. 미세하게 바람이 들어오고 있다. 산 뒤편으로 나가는 비상통로다. 묵객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침착했습니다. 사부님은요? 이안의 물음에 묵객은 대답 대신 대나무 피리를 허리춤에 꽂고 바닥에 떨어진 낡은 검, 무영의 검을 집어들었습니다. 늙은이의 목숨은 걸음이 될 뿐이나 너의 기록은 이제 시작이다. 살아서 반드시 기록해라. 강호의 진실을. 쾅! 황금 가면이 검을 휘두르자 입구의 돌계단이 박살났습니다. 그 틈을 타 묵객이 이안을 비상통로 안쪽으로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묵객이 검을 휘두르자 통로의 입구가 무너져 내리며 이안과 묵객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돌무더기 너머로 검과 검이 부딪히는 굉음과 묵객의 기합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악! 이안은 피눈물을 흘리며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스승을 사지에 남겨두고 도망쳐야 하는 비겁한 자신을 저주하며 소녀는 절벽을 향해 미친 듯이 기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묵객이 생명을 태워 부르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폐를 찌르는 먼지와 어둠을 뚫고 이안은 마침내 밖으로 나왔습니다. 출구는 천마산 뒷면 깎아지른 절벽 중간에 덤굴로 가려진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피와 땀으로 범벅된 소년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안은 절벽 끄트머리에 매달려 산장쭉을 바라보았습니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혈검 산장의 본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솟구치는 불길 속에서 스승 묵액의 기운이 희미하게 느껴지다 이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소년의 처절한 절규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또다시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이제는 자신을 구해준 스승마저 잃었습니다. 이안은 품에 안은 무형 혈검부를 으스러지도록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지만 가슴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 눈물과 함께 나약했던 소년의 마음을 베어냈습니다. 맹세합니다. 내 피가 마르는 한이 있어도 이 빚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흑양문 그리고 5대 검파, 너희가 만든 이 지옥을 똑같이 돌려주마! 이안은 어둠이 깔린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들어가는 수라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강호에는 피의 그림자라 불리는 한 명의 고수가 나타나 무림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